솔직히 초등 때 학원을 안 다녔거나 좀 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중등 때 영어,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들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보통 우리가 강의 가거나 하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잖아. 초등 때까지 학원을 덜 다녔거나 안 다녔던 애들이 중등 때 잘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갖는 공통점이 세 가지 정도 크게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 바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코칭 역할이 좀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 또 반대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추천 자료들을 오히려 떠먹여드리듯이 알려주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많이 계시지. 주단쌤, 솔직히 초등 때 학원을 안 다녔거나 좀 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중등 때 영어,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들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보통 우리가 강의 가거나 하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잖아. 그래서 얼마나 있을까? 수학은 일단 상당히 있어. 학부모님들이 수학은 선행을 위해서라도 학원을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중등까지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수학은 비교적 초등부터 문제집 라인업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 수학에 조금만 관심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문제집의 난이도 수준이라던가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걸 정말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그걸 잘 따라가고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 정서를 잘 지켜간다면 중등까지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 일단 첫 번째는 혼자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문해력이 뒷받침돼야 돼. 그건 전 과목 공통이니까. 맞아. 일단 수학 문제라도 읽고 이해하고 모르면 해설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해설지를 이해 못한다? 혼자서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지. 두 번째는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들을 쭉 이어갈 수 있어야 돼. 영어는 어때? 결론적으로 영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는 공통점이 있어.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 그 전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갖는 중요한 함의가 있어. 초등 영어의 솔루션이 결국에는 학원일까? 그럼 이 말은 엄마표로는 불충분한가? 그리고 지역에 따라 동네에 따라서 정말 보낼 학원이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학원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한 해답은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고등 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사실 이거를 들여다보면 돼.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초등 영어랑 중등 영어가 얼마나 달라?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위기성이 되게 뚜렷한 과목이라고들 하잖아. 그래서 기초라는 측면에서 초등 수학이 중요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된다고 봐야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거든. 영어는 어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야. 왜냐면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 영어라는 건 같지. 공부해야 되는 영역도 같아 보이지만 사실 방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 이해하기 좋게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초등 영어는 두루뭉술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만 해도 되는 소통 중심의 영어라면 중고등 영어는 이게 안 통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험 중심 영어이기 때문이지. 사실 수학은 초등 때나 중등 때나 시험 중심의 느낌이 좀 있거든. 그치, 맞아. 물론 뭐 초등 때 시험을 중시하진 않지만 초등 때 영어는 활동 중심이 많거든. 근데 중등으로만 딱 가도 분위기가 완전히 쫙 180도 달라지지. 재밌는 건 초등 영어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 어려워. 왜냐면 모든 영역을 다 강조해. 다 중요하다고. 리스닝, 스피킹도 되게 강조를 한다면 중고등 영역은 이 두 영역은 기본만 넘으면 돼. 대신 리딩이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워지고 중요해지고 라이팅 실력 없이 영어 내신 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간극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초등 때 영어 우등생이 중등 때 열등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초등 때 영어 학원 안 다니고도 중고등 영어의 우등생이 되기도 하지. 그럼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늦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니 늦은 게 없지. 다만 방향성이 달라져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게 중등을 대비하는 시점에 그냥 초등 하던 식으로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를 놓치면 사실 힘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다른데 초등 때까지 학원을 덜 다녔거나 안 다녔던 애들이 중등 때 잘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갖는 공통점이 세 가지 정도 크게 있어. 그래서 지역이 달라도 출발점이
점이 달라도 이 세 가지만 갖추면 수능까지도 무조건 성공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 완전 궁금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첫 번째를 얘기를 하자면 바로 연속성이 좋다는 거야. 즉 매일 조금이라도 영어를 연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이런 패턴이 정착화돼 있어. 그런데 오히려 영어학원을 다닐 때 이렇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월수금이면 화목에는 수학이나 딴 걸 신경 써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지. 그런 게 없어도 그냥 그날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학원이나 다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면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영어가 좀 뚝뚝뚝 끊기는, 시간적으로도 끊기고 영역적으로도 끊기고, 반대로 연속성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우상향하거든. 보이지 않게 계속 우상향해. 왜? 영어는 언어잖아. 사실 초등 때 엄청나게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실력이 늘다기보다는 꾸준히 스며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 반대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뚝뚝뚝 뭔가 끊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나쁜 시그널이거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애가 진짜 연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나? 지금 막 떠올리면서 보실 것 같거든요. 이걸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학원이 있는 날만 공부를 하는가. 사실 숙제 같은 걸 내주면 다른 날에 해도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냥 있는 날에 직전에 몰아서 하거나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는 느낌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신다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원서책 읽기가 됐던 다양한 활동을 사실 할 수가 있거든. 조금이라도 연속성을 갖추게. 그리고 영어 학원 자체도 초등은 주 2회 이런 식은 사실 안 맞거든. 그건 사실 고등 스타일인데 그렇게 스케줄을 해서 다니는 건 별로 좋지 않지. 두 번째는 뭐야?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야, 대부분.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영역이 최소 하나는 있다는 거야. 믿을만한 구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몇 대 영역이지? 나는 알지 정답을. 6개 영역이죠. 그렇지. 4대 영역 아니잖아. 아이 입장에서 공부해야 하는 영역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다가 어휘 문법까지. 실질적으로 6가지 영역이거든. 근데 딱 듣자마자 어때? 6가지 영역. 언제 다 하나 좀 갑갑한 생각이 들어. 그렇지. 그리고 하나하나 다 챙기려면 10분씩만 챙겨도 시간이 맞아. 길고, 사실 리딩 10분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짜 학원을 안 다니고 혹은 덜 다니고도 진짜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구석, 이 영역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영역이 꼭 하나씩 있어. 이거 무조건이거든. 초등 영어는 이 모든 영역을 얕고 넓게 다뤄. 물론 그래야 되겠지. 그치. 시작하는 단계고 또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따지자면 뭐 하나 깊이 이해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중등 대비를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상태라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내 편의 영역이 고학년 때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내 편인 영역이 리스닝이나 스피킹 보다는 사실 리딩이나 어휘인 경우에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지. 이유는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시험이랑 직결되는 그렇지.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등 영어와 초등 영어의 차이 자체가 사실 리딩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아이들이 꽉 잡고, 그러니까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할만하다고 느끼고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잘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게끔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이가 이건 좀 내가 할만하다라는 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내 편이 되는 영역을 만들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만 신경 써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퍼져가는 거야. 그치. 처음엔 힘이 없으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못해. 그래서 하나를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로. 예를 들면 어휘를 꽉 잡고 있는 아이는 사실 어휘 하나만 돼도 listening, speaking, reading 사실 써보는 것도 다 되는 거거든. 그리고 문법조차도 기본적으로 어휘가 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 뭔가를 하나를 갖추고 있을 때 다른 영역이 수월해지는 건데, 이걸 동시에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 않지.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막연했던 게 조금씩 거치고 있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지. 세 번째도 있지. 세 번째는 아이 입장에서 이제 뭘 보지? 뭘 읽지? 어휘 공부는 뭘로 해야 되지? 이런 환경이 아니어야 해. 공부할 거, 읽을 거, 학습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리고 방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런 게 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아이 스스로 내가 뭘 읽을지, 뭘로 공부할지 이런 걸 챙기는 아이는 없잖아. 근데 그런 정보를 찾는 거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조금만 품을 들이신다면. 그래서 우리 교집밥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또 우리 네이버 교집밥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추천드리고 있잖아. 뭐 네이버만 검색을 해보셔도 여러 가지 정보, 뭐 책들, 추천들 이제 이런 거 보실 수는 있는데 게다가 내가 쓴 초등영어 6에도 엄청나게 추천들을 많이 맞아. 넣어놨던 이유도 그런 거에 시간 들이고 방황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였잖아. 그리고 요새는 정말 좋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잘만 활용하시면 뭐 손쉽게 우리 아이 영어 교재와 자료, 뭐 책 같은 거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핵심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와 코칭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아이들의 환경의 특징이 좋은 책, 자료, 프로그램 등의 선택지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힘들어진다. 오히려 영유부터 어학원 뭐 이런 데 거쳐가지고 빡빡하게 학원을 다니던 아이라도 영어가 뭐 이렇게 뚝뚝뚝뚝 끊긴다거나 아니면은 좀 두루뭉술하게 배워서 뭐 하나 자신 있는 영역이 없다거나 그리고 엄마표로 집에서 열심히 도와는 주시는데 콘텐츠 수준이 어느 정도 한계에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한계를 갖는 애들은 학원을 굳이 다녀도 열심히 해도 중학교 때 첫 시험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네. 오, 엄청 많잖아 사실. 그래서 학원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줘야 되고 특히 기본을 쌓은 다음에 고학년 때 영어 공부의 방향성에 전환에 실패를 하면 중등영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좀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시지. 바쁘기도 하시고 그치. 여러 가지 이유로 코칭 역할이 좀 부담되거나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 또 반대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추천 자료들을 오히려 떠먹여드리듯이 알려주는 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계시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수고를 덜고 제대로 된 영어 집 공부를 도와줄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캐츠 잉글리시인데 우리 채널을 통해서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야. 그렇지. 우리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 맞아. 올해 1월이었는데 그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무료 체험도 많이 해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그 이벤트 지나고 나서 이벤트 없나요? 라는 또 그러니까. 문도 있어서 오늘 기회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집에서 영어 전문학원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캐치 잉글리시는 실제 전문 영어 학원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야. 보니까 전국 학원의 82.5%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이렇게 좀 전에 소장님이 얘기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부모가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 1,200여 권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영어 영역, 전 영역에 걸쳐서 자료가 정말 방대하게 들어있는 게 장점이라고 해. 거기다가 내신 대비까지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초등 공부를 하는데 중고등을 미리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도 보탬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맞아.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이 드실 텐데 실제 학군지에서 활용이 되는 레벨 테스트도 또 보실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영역별로 디테일한 맞춤 학습이 또 가능한 게 장점이야. 또 요즘 세상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것들. 영어 교재 전체에 100% 연동되는 집중 훈련 앱이 최다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언어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또 보고 복습도 해야 되고 이력도 관리해야 되고 이게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가 수치로 보이잖아. 굳이 누구랑 상담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있는 이력만 들여다봐도 이게 잘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AI 폭슬리라고 하는 애랑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좀 전에 오프라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지만 1대6 라이브 클래스라는 수업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심하고 무료하고 보면 방심이 될 때 실시간 라이브 수업이 또 아이들도 긴장도 하고 뭔가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어쨌든 캐치 잉글리시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자 하나씩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포인트 하나씩만 얘기를 해보자. 내 편인 영역이 이제 꼭 하나씩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보통 리딩이나 어휘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캐치 잉글리시에서는 리딩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 예를 들어 N-워드 리딩 교재나 서브젝트 리딩, 수능 연습을 위한 유형 독해까지 이렇게 수준별로 세 가지 대메뉴와 함께 930여 차시 분량의
방대한 커리큘럼이 인상적이더라고. 충분히 방황 않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서 읽기 외에 초등 저학년부터 예비고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독해력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있어. 어휘는 초등 필수 800단어랑 중등 필수 1600단어를 기준으로 캐치 잉글리시 자체에 단어 앱이 있고 또 단어 테스트 앱을 활용해가지고 소위 이야기하는 완전 학습이 가능하지. 사실 어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 영역이거든. 그치. 보고 또 보고 듣고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캐치 잉글리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AI 교과서 맞춤 학습 처방이 들어가 있더라고. 캐치 잉글리시잖아. 근데 다른 전 과목 학습이 가능하더라고. 수학도 있겠네. 맞아. 수업도 있어. 과목 강의, 문제풀이, 심화학습, 자동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줘서 영어 프로그램 안에서 수학 공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 어쨌든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순히 인강처럼 일방향 수업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전 과목 학습뿐만 아니라 실용 영어에서 입시 영어까지 넘어가는 그 시점의 괴리를 메꿔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아까 말한 6개 영역 자료들이 뭐 넘치게 많다고 하니까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지. 특히나 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킬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그리고 학원이 선택지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또 그런 환경이시라면 충분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캐치 잉글리시를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자세하고 다양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에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체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쪼록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